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이 이제 올해 마지막 강의예요.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가 지산집을 이제 이니 에디션에서 5질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몇 권이었죠? 12권. 이니 중에서 그렇죠. 그렇죠. 인을 우리가 이제 다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 김기 선생님이 주축이 돼서 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저희 이름으로는 나오지 못했어요. 저희 이름 나오지 못했는데,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했기 때문에 지산 선생님의 사상을 알아보자니, 좀 이렇게 지산 선생님이 과연 당시에 고한말 일제강점기에 그 암울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었을까? 글로 보기보다는 그분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 그걸 찾아보기 위해서 이제 이 지산 선생의 한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직접 번역을 하신 김기 선생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여러 가지를 쓰셨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세 번째는 사과를 생각하며, 그래서 사과 유중훈 선생님도 이렇게 있어요. 근데 참 굉장히 주옥 같은 글도 쓰시면서도 아주 나라를 걱정하시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마지막 시간이지만 끝까지 한번 선생님의 영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지산 선생님 시 중에서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과거를 선생님이 이제 연세가 들었을 때 인생을 회고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 시들만 이제 몇 수 좀 더 있긴 한데, 지금 대표적인 작품으로 볼 수 있는 몇 수 정도만 뽑아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는 이제 일본이 병든 중에 고질 없이 읊어본다. 자, 그러면 일단 소리 내어서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시풀이를 하겠습니다. 와소 포기 나부야니 방울 해제 꽤 훈연 방촌이 하니 미는 모두 고향집은 옛날에 이제 선비들도 시인들도 시를 지으면 이렇게 이제 저보다는 훨씬 잘하지만 이제 시창을 하고, 근데 시 속에 노래도 있고 뜻도 들어있고, 그래서 메시지 전달하면서 이제 음악적인 효소 이제 효과까지 같이 있는 겁니다. 원래 한 시는 이게 노래 가사라고 보면 돼요. 실제로는 그냥 막 지은 게 아니고 노래 가사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그 반응이 어렵다 이 생각이 좀 덜 들니까요. 노래 가사인데 뭐 원래 그런 뜻으로 한 거니까요. 원래 이 시를 지으시는 분들 또는 옛 어르신들도 이 시조를 읊을 때 이렇게 가락을 그렇지.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지금 살아 계시면 시 선생님께서는 살아 계시면 한 120세쯤 되겠네요. 그럼 그 어른들이 거의 7, 80대 이제 80 다 돼 갈 때 저는 20대고 손자 빨리 될 때, 그럴 때 옛날 마지막 선생님들을 제가 모시고 이제 공부를 이제 배웠거든요. 그럼 정사, 김이 독립 일어나기 정사 3년 전에 태어나신 이제 선생님이 이제 시 선생님이에요. 제가 이제 선생님이 여러 이제 세 분의 선생님을 모셨는데, 왜냐하면 한 분 밑에 모시려고 그래도 연세가 워낙 높으니까 다 돌아가셔. 그러니까 좀 젊은 분한테 좀 젊은 분한테 하다가 보니까,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참 다행스러운 게
이제 경서를 배우는 선생님 따로 있고 그건 또 전공한 선생님을 만나는 거라. 그다음 이제 시를 배울 때 되는데 또 시만 이태백이처럼 문자만 쓰면 쭉 나오는 그런 마지막 시인들한테 또 시를 배우고 또 이제 주자 성기야 그것도 마지막 그 주자 학자 막 엄숙한 그런 선생님 만나서 그것도 이제 주자에 관련된 원서들을 배우고 뭐 지금 보면 참 다행이다. 각자도 다 잘하지만 선생님들도 이제 전공이 조금 있다. 아무도 내가 더 좋아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각자 이제 잘 달래가시면 제가 그래서 이제 날로 받아가지고 아직 이 제자는 제대로 펴지 못하고 참 스승님께 죄송할 따름이죠. 그래 이제 그 시 선생님 가면은 조금만 이제 이게 옛날 문화니까 여수지 그러니까 되겠습니까? 그래 이제 시를 읽어서 합천 경남 합천에 있는 이제 준상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상학 상자 학자 그 선생님한테 이제 그걸 배웠는데 그때가 선생님 70대고 나는 20대 말이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 그걸 이제 그 당시를 배우기도 하고 그 집에 가서 또 지어오라 그래요. 배우고 남보고 구경하고 네가 응? 창작을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되냐. 거기로 막 그렇게 공부를 안 하면 끝이어버린다. 남 했던 구경만 하고 너는 못하면 다시 창조가 없잖아. 그러면 끝나니 시도는 끝나는 거다. 그래서 내가 그 선생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또 저도 실습하는 걸 보고 하거든요. 아이 모르겠다. 나도 시험 지어보자는 얘기 되지. 그래서 이제 지어가면 이제 그날 배운 그런 글들을 다 외우고 공부하고 이제 나머지 쪽에 남는 시간에 막 이제 시를 지어요. 꽁꽁 알아가지고 시를 지어. 그래 그 다음날 가면 선생님 보여주면 어른들은 탁 보면 그냥 정말 1초 만에 글자를 다 보고 이걸 좀 탁탁 해서 요걸 이렇게 써야 되고 요걸 요렇게 써야 되고 요걸 왜 틀렸고 그거 한 몇 년 하면 이제 뭐 이제 시를 잘 짓게 됐죠. 저는 그 둘에서 오래 배웠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래 하면 이제 저는 젊으니까 따로지만 다른 이제 선생님 제자들은 나보다 우리 아버지 뻘 되죠. 그럼 나는 선생님이 할아버지 뻘이 되고 그럼 아버지 뻘 되는 그 선생님 제자들은 한 아버지 이제 시해를 해요. 그 선생님이 야 이번 달에는 무슨 문자를 내줄 테니까 제목은 뭘 해서 지어오느라 그러면 이제 뭐 그때 배우고 온 사람 뭐 40대, 60대, 뭐 70대 뭐 선생님보다 연하가 조금 이해 나는 사람들 그럼 이제 시를 지어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그 합천 그 강변에 이제 정가에 이제 모여서 전주대에서 이제 각자 시를 지어온 걸 이제 선생님이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시를 이제 채점을 하는 거예요. 서로 보고 탁탁 해서 오늘 장어는 누구 하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날 점심 국수를 사요. 그다음에 요리도 사고 술도 사고 장원하는 사람이 이제 술을 사. 그러고 이제 이 시를 이제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자 이제 시창 하면 이제 그 사람이 또 이렇게 시를 쭉 이렇게 이제 박자를 붙여서 이렇게 쭉 부르고 이제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많이 소멸돼서 또 참 아쉬운 일이죠. 다 사라져. 정말 그거 몇 천년의 전통을 가진 지성과 어떤 예술이 섞여 있는 것들이 이제 거의 많이 뭐 사라져가고 이렇게 좀 아쉬운 판국이었죠. 그래서 이래라도 하니까 그 이제 예. 가락을 붙일 때 예. 가락을 붙일 때 이제 우리 시조창에 보면 예. 이렇게 막 그 예. 법칙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 선생님이 하신 요 이제 이렇게 그 가락을 그 법칙에 따라 하시는 거예요. 글자마다 이제 무슨 사선이 나옵니다. 한 저기 중국에 예를 들어서 와 이거 왔잖아요. 저쪽에 왔잖아요. 와는 쭉 늘어서 이렇게. 그 사성에 따라서 네, 하시는 수는 편성이거든요. 그럼 짧게 높게 이제 와 이게 아니고 하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여기 글자 자체에 농락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있고 그 일반인들은 이제 그냥 글자 요런 거 힘들잖아요. 그 시를 지으려고 하면은 저도 이제 경서를 배우고 시를 배웠는데 그 글자는 다 아는데 그 평칙을 모르는 그 사성을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그 시 배울 때는 따로 또 새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시를 글을 배우면 거기다 이제 이 사성 표시를 해줘. 외울 때 이것도 같이 외우거라. 성을 그렇지. 그럼 시에서는 크게 사성 중에 평성과 척성 두 개로 나눠요. 평성하고 나머지 상성, 거성, 입성은 척성이라. 그럼 선생님이 평성에다 이제 점을 탁 찍어주세요. 사이펜 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시를 외우잖아요. 이제 옛날에 반드시 글을 배우면 지금
지금 이제 학생들이 끝내버리거든. 그러면 그 다음 거 다 외워가야 돼요. 그래야 누가 물려나고 그 공부가 되는 거지. 보고 넘어가보면 그 무슨 그런 놈이 공부 아니다 이게. 백날도 안 된다 이게. 그 옛날 선생님 글도 많이 안 가르쳐줘. 그만큼 가르쳐가지고 다 외워오라고 그러거든. 요즘 뭐 이만큼 해가지고 기억 안 못써. 그래서 차근차근 이렇게 이제 제가 학생들 가르쳐주고 막 진도보다는 빨리 확 깍지해서 많이 어떻게 수화가 되도록 이제 내가 습득을 해야 영향이 되는데 안 그러면 음식도 그냥 먹고 그냥 설사하잖아요. 배만 부르고 몸만 불편한 거라. 그럼 꽉 찔러서 해야지 근육으로 돌아. 근력으로도 공급하는 거잖아. 그럼 이제 선생님 채점 이거 점을 찍어주시면 같이 사석을 같이 배우는 거야. 한 1년 동안에 애를 먹었지. 그걸 자다가도 아까 그 글자가 특성인가? 특성인가? 또 뭐가 불편하고 없어져서 이러지. 한 1년 좀 하고 나니까 어지간히 이제 그냥 이 글자 못 맞으면 돼야 하거든요. 모르는 거 몇 개 모르는 거는 사전 찾아면 되고 전혀 모르면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 70%만 알면은 이제 치울 수 있어요. 만약에 이제 그 고소평적 사선을 몰라도 괜찮아. 문자만 하고 그거 무시하고 지으면 그건 고풍시. 우리가 사선을 신경 써서 지은 시는 당나라 이후, 당시 이후를 신시라 그러거든요. 거기는 이렇게 앞부에 맞춰서 짓고 그 앞시대는 문자만 달고 그냥 뜻만 통하게 하면 돼요. 그럼 처음 배울 때는 문자만 달고 이제 이게 사성에 신경 쓰지 말고 뜻만 좋게 이렇게 해도 돼요. 그걸 이제 고풍이라 그러지, 고풍시. 그렇게 뭐 요거 이렇게 하는 거 문화 유튜브에도 오는 거 뭐 한 번씩 올려놓은 거 보면 그거 안 맞아. 어디 뭐 처음에 밑에 사람한테 배우니까 멋대로 그냥 그래 하더라고. 그래 그런 게 아니고 이게 그냥 산문 뭐 노로 냉장 안 그러면 뭐지 산문 글 읽을 때도 그게 이제 쭉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있고 또 용어로 치는 시대로 또 쭉 올리는 거 있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글을 배우면서 전인 교육을 같이 하는 거예요. 철학적인 사유 또 내가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윤리적 사유 그다음에 예술적 사유 그다음 소리. 제가 그걸 하루 종일 읽습니다. 아침부터 끝까지 하루 배우고 외워야 되니까. 힘이 하나도 안 들어. 어디 부르듯이. 그러게 읽으니까 못해하지 도난 제명력하니 이렇게 하면 힘이 안 들지. 또 내가 하면 힘이 들어서 리듬을 안 타니까 이제 힘이 들어. 못해. 리듬을 타고 하면 하루 종일 해도 선생님 물으시니까 왜냐면 이게 이제 제가 본 마지막 이건데 지나가 버리면 지금 하는 공부하는 사람들은 거의 그 제대로 안 맞게 그냥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체 하나의 문화인데 통째로 날아가는 게 참 아깝다. 이제 누가 다시 이걸 다시 지금이라도 아직 안 늦었는데 그래도 우리 여기서 좀 한국에서 이래라고 전화선생님 시가지고 이렇게 서로 보는 거 참 다행이지 이게. 전인적이라는 말씀이 굉장히 공감이 되고요. 네, 맞습니다. 음악적 감성, 문학적 감성 이 다 이게 함축되어 음악 감성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야. 그게 이제 그렇게 돼야 되지.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도덕만 내세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탈레반처럼 돼요. 탈레반한테 좀 미안하지만 탈레반이 미안하니까. 그럼 이제 이념이나 어떤 정신식 이거만 올인 해버리면 죽는 거 뭐 이런 거 무섭지도 않은 건 좋은데 인정사정이 없어지니까 인간으로서 그것을 희로애락이라는 그런 걸 거의 다 없어지지. 오로지 뭐냐 내 목표를 위해서 오직 뭐를 위해서 그럼 갈 뿐이야. 그럼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죠. 이제 광분한 사람이 되기가 쉽지. 맞잖아요. 이 전형적인 성의도를 배운 사람은 생각이 깊이도 하고 남을 배려도 하면서 크면서 이 세상 속 소통이 여유도 누르고 또 저도 알아야 되고 그렇지만 또 빠지지 않으면 또 다시 끌고 가야 되고 조선시대 선비들이 탈레반 될 뻔했는데 안 된 이유 나는 탈레반이야. 그런데 완전 극단적인 탈레반으로 안 간 이유는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다 시인이에요. 시를 다 배워. 아무리 성대학자라도 조선 문집 봐보세요. 아무리 퇴계 문집 뭐 율곡 문집 보면 시 잘 짓습니다. 시도 많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우암 송실 같은 분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시 잘해요. 그것도 뺏긴 거야. 이 지상 선생님도 얼마나 무서운 독립투사입니까? 시 잘하거든. 왜냐? 그래서 뭔가 우리가 지향해야 될 어떤 정신적 목표가 있지만 그렇지만 옆에 걸 전혀 앞들이지 않는 그런 여유가 있는 거야. 그 예술가의 안목이 있는 거야. 그 삶을 또 이렇게 가야 될 길을 가기도 하지만 삶을 여유를 가지고 이게 뭔가 뭐 의미 하나 아름다운 의미가 그런
공자님이 노노 박사가 있지 않습니까? 노노 보면 다그 시서야기요. 그거 내용이지. 야뭐 어떻게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저절로 감화가 되고 깊은 인품을 갖추고 또 무엇을 알고 예술을 알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걸 만드는 게 그게 원래 유학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소리 이런 것도 했으니까 이제 선생님 뭐든지 이제 이쪽 세대에 궁금한 분이 계시면 물으세요. 그럼 이게 앞으로 내가 공부를 그걸로 저는 오만 걸 밖에서 제가 공부해서 진도가 안 나갈까봐. 아니 괜찮아요. 충분해. 진도. 질문이 전혀 없어서. 자, 그러면 이제 번역한 걸 보시면 됩니다. 누웠으면 안아서 일으키고. 그러니까 지난 선생님이 이제 일생 동안 몸이 안 좋았죠. 이제 뭐 각기병도 있고 또 저기 이제 일본 순사들한테 저 산꼭대기에서 매를 맞아가지고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반신불수가 돼서 그렇게 일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산 김복한 선생님이. 내가 이거 둘이잖아요. 김복한 선생님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누웠으면 안아서 이렇게 혼자 못 일어나니까. 그죠? 또 앉아서는 또 일어나야 될 어디 외출 뭐 화장실을 가든지 어디 가야 되는데 좀 못 일어난다 이게야. 누웠으면 안아서 선생님하고 키우고 또 어딘가 좀 조금은 나가려고 하면 우주에서 또 샤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몸이 있어도 내의 이 생각대로 몸은 전혀 안 움직이는 그런 상태에서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래서 병원 생활 지금 일주일만 해도 속이 답답해 미칠 지경인데 이분은 이제 거의 집에서 병원 생활을 한 거지 이제 마음대로 출타도 못하고. 그런데 이제 나라는 망해가고 또 이제 망하고 난 뒤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그냥 볼 수도 없고 이제 한 갈래 만 갈래 이제 마지막 충신의 그 비에는 이제 말할 수 없지. 몸의 상태, 세상의 상태 그렇게 살았어. 그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누웠으면 안아서 일으키고 안았으면 이렇게 한번 부축하니. 내 꼴이 말이죠. 마치 기어다니는 어린아이를 방문하네. 그럼 어린아이는 이게 그냥 길 수밖에 없어. 나머지 그건 안 된다 이거예요. 좀 지나야 이제 몸을 가누고 하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영락없는 어린아이를 방불케 한다. 끝에 이제 이게 이제 그렇게 마치 기어다니는 어린아이를 방불케 한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여행적 몸의 상태를 이야기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의지의 일어나는 마음속의 부끄러움 응노리니.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이 있죠. 그게 이제 명자에 의하면 그거는 이제 수호지심이라 그래요. 사람에게 있는 그 의라고 하는 그 성품이 있는데 그것이 밖으로 표현하면 이제 수호지심이 되죠.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것. 나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잘못을 미워하는. 그게 사람에게 본능이 있단 말이야. 그게 내 속에 의라고 하는 성이 들어있는데 성이 밖으로 드러나면 너는 성이 밖으로 드러난 걸 감정이라 하거든요. 그리고 본성이 밖으로 드러났다. 그 의라고 하는 이 너의 애지심 중에서 의라고 하는 본성이 밖으로 드러나면 뭐가 되느냐? 수호지심, 즉 부끄러워하고 내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잘못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지산 선생은 자기 나름대로 뭔가 다 하지 못한 부끄러움이 있다 이지. 그러니까 그지의 일어나는 마음속의 부끄러움 응모르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아, 내가 지금 몸이 성하면 밖에 뛰쳐나가서 더 뭐 만주로 가든지 뭐 하든지 할 수 있겠는데 나는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못하는 거야. 이거 마치 내 양심을 속인 것 같아. 마치 귀엽다 이런 이야기지. 그래서 밑에 끝에도 보세요. 본래의 양지를 보존하지 못하네. 본래의 양지는 명자에 나오는 말이에요. 나오는 말인데 이거는 이제 가르치주지 않아도 절로 아는 거. 본능적으로 아는 거. 그러니까 그게 본성이지. 그죠? 근데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이 양지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누르고 살아야 되니 내 마음이 깨끗하고 시원하고 만족하지 못하다. 몸이 이러한데 또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내 속에 일어나는 이 충정을 다 필 수 없으니 내 그 양지 즉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샘솟는 이러한 도덕적 욕구라고 해야 되겠죠. 이걸 누르고 있는데 신체가 자괴감 자책 이런 거네. 그런 거 비슷하지. 그렇지. 해야 되는데
내가 실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 몸이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나는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은 이게 아닌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어. 그 내의 이 수호지심을 누르고 사는 거야. 그래 결국 알지만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빠져있다 이런 이야기지. 이게 이제 여기 지금 51세 때쯤 그지예요. 신해는 경술 신해 경신이잖아. 그러니까 합방되고 나면 그 다음 해예요. 경술연에 이제 한일 합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그 다음 해니까 만약 합방되었으면 더 지금 어떻게 활동해야 되는데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아주 처참한 상황이. 연대에 이제 연대에 맞추고 보면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거지. 자, 다시 한번 이제 또 다시 해볼게요. 누웠으면 안았으면 일으키고 안았으면 밑에 하고 부축하니 마치 기어다니는 어딜 하기를 방불케 하네. 이건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몸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어지러이 그런데 이제 내 마음속에는 어지러이 일어나는 마음속에 부끄러운 응무되니 그걸 펼쳐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누를 수밖에 없지. 내가 나갈 수 없고 내 마음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본래 내게 있는 이 양지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본능적 그 지식 인식 그런 것을 표지 못하고 이렇게 결국 살아야 되는구나. 일종의 이제 아까 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자책하는 그런 심경이 이제 들어야 되는 것이죠. 무슨 이분이 그러니까 이게 지선 선생님 65세 돌아가시죠? 25년인가? 예. 그러니까 이게 65세니까 거의 25년을 안진뱅이로 사셨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전에 벌써 각기병이 벌써 그 전에 막 걸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첫 번째 부인이 연안이시고 두 번째 부인이 청주이신데 그분이 다 돌아가시고 세 번째로 이분을 모신 분이 이제 있어요. 인기서재 사건. 근데 그분이 전원을 들었는데 아마 이분도 이거 있을 거예요. 그분이 이제 전적으로 부인은 아니었었고 돌봐주는 분이었었죠. 근데 그분이 그 지선 선생이 돌아가셨을 때 그분의 아들이 그러니까 아들이니까 수영 아들이죠. 예. 수영 아들이 지선 선생님 여자분이 아들이죠? 지선 선생님의 제사날이 되면은 그 한지게씩 지고서 왔대요. 제목으로 그 인지서재 있는데 그쪽에서 하셨다고. 그거를 이제 동네 어르신들로부터 이제 그걸 제가 이제 들은 거죠. 그거를 들었고. 그 다음에 그분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모르는데 그 동네 인지서재 거기 사셨어요. 사셨거든. 그분이 지선 선생님의 만료를 제일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이게 1911년이면은 이게 참. 근데 이게 이분이 1895년에 의병을 하시다가 실패하시고 전리 가시잖아요. 그리고 1905년에 전리 들어가시죠. 저쪽 청라로 들어가시죠. 그리고 나중에 1927년까지 가시거든요. 이게 참. 병중에서 여기 병은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각기병 그 다리에 병이 나쁜 거예요. 각기병이 있는데다가 또 매를 또 많이 맞아요. 일본 순사한테 순사한테 매를 맞아서 비롯된 병이었어요? 원래 각기병 자연 발생적인 게 아니고. 자연 발생도 있었는데 같이 왔다고 해야 되겠지. 각기 매 만나고 각기병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네. 일본이니까 각기병 걸리고 또 매를 엄청 맞아. 각기병은 되게 이제 영양 상태가 불량할 때 그런 경우도 있고 여하튼 이제 각기병을 보면 각기병이라고 하는 그런 병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 당시에 1911년이면 이제 나라가 망했을 때 1910년에 나라가 망하는데 그때 그걸 못 느껴요. 나라가 망했다는 걸 못 느낍니다. 막상. 네, 막상 얘는 못 느끼고 나라가 망했어? 나라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그러겠죠. 네, 못 느껴요. 못 느끼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국민들은 그렇겠죠. 1910년에 망했는데 나라가 망하고 안 망하고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무조건 높고. 통신이나 그렇지, 그렇지.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대통령 바뀐다고 대선 바뀌는 게 아니니까 그냥 흘러가는데. 지금 뭐 현대에서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뭐 구제불능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겠죠. 이제 뭐
경제적으로 그런 게 좀 그런 건 있죠. 그러다가 이제 1913년에 그 저기 토지 있잖아요. 예. 토지 신고를 하거든요. 예. 토지 사정이 우리나라가 13년도부터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토지 사정이 끝날 때쯤 됐을 때 이제 땅이 자기 이름을 모르잖아. 이걸 할 때는 창씨 개명을 해야만 등재할 수 있는데 창씨 개명 안 하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산 뺏기고 동양 촉식해서 들어오고 온 나라가 난리 법석인 거죠. 학교도 가야 되고 애들. 갈수록 왕국의 이제 그 감정이 이제 더 진해지는 게겠죠. 유무렵이 참 굉장히 그러셨을 자,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야자라. 시간 때문에 사과를 변하시면 좀 아주 시간 많이 남았어요. 야자라. 이거 이제 노래를 선곡하겠습니다. 만만푸 감연심화 교롱치료 스승공당 시설설 관백이관 승안에 만두 상발 밤에 이제 내가 아까 그 무릎 하늘 아빠한테 이미 세워버리고 이제 아무나 시기 이제 초창기입니다. 자 밤에 이제 앉았다. 우리 이제 우리 손박사 밤에 도착을 못 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비까지 오고 하면 이제 하고 그럴 수 있겠죠. 더구나 이제 망국의 신화가 그럴 수 있겠지 이제. 가득한 풍우가 서서히 개인이 낮에 막 왔나 봐요. 풍우가 서서히 개인이 10년 동안 장빈의 이 생애를 맡겼네. 장빈은 밑에 줄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옛날 어른들이 시를 지을 때 뭐 오사나 또 사람이 기타 정전 이런 데서 뜻을 취해 와서 그 하나의 단어화로 해요. 그리고 그걸 시어로 탁탁 쓰는 거야. 그걸 그게 일종의 이제 암호지 암호. 그걸 많이 알고 있으면 시를 그냥 보면 쭉 그냥 이해되는데 그 암호를 모르면 번역할 때 줄을 달아줘야 돼요. 사람들은 모르니까. 장빈이 뭐냐면 장은 강 이름으로 은둔하여 병을 돌보는 장소를 상징한다. 아 그러면 장빈 뭐 그러니까 비는 물과 빈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가에 있는 강호. 몸을 보양해주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 예로 후한의 시인 유정이라는 사람이 고리를 등에 걸려 있었는데 장수에 와서 그러니까 장이라고 하는 그 강가에 와서 몸을 요양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후인들이 그래 장 거기는 몸을 요양하는 강 이렇게 약속을 하자. 그럼 이 선생님은 그 강에 갔을 적이 없죠. 중국에 강 어떻게 가요? 그런데 그게 이제 시원한 약속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선생님도 이곳인가 시골에 강산에서 몸을 모양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딱 하면 되는 거죠. 10년 동안 장빈의 이 생애를 맡겼네. 즉 내 몸을 맡기면서 생애를 10년 동안 그걸 맡겨서 살아왔네. 말이죠. 됐죠? 선비는 궁했을 때라야 타고난 저력을 알 수 있고 선비야 뭐 잘 나가고 또 먹을 거 많고 이럴 때야 누가 선비지 뭐 점잖은 짓 못합니까? 그런데 진짜 백이는 죽을 고생 또 이처럼 지금 망국의 시대에 가봐야 저 사람이 진짜 선비인가 가짜 선비인가 판단이 난다 이 말이야. 그래 우리 노고에도 보면 지성백지 후조해라. 새한 연후에 날이 해가 차가워진 겨울 된 연후에 소나무와 잣나무가 뒤늦게까지 지키고 시들지
않는다는 걸 세한. 말씀하죠. 그렇지, 세한도가 나오는 이야기, 거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비는 공했을 때라야 타고난 결례를 알 수 있고, 사람은 난시에 임할 때 진정을 드러낸다. 이제 우리 친구들 간도 그렇잖아, 그죠? 좋을 때는 막 이 친구가 정말 망할 지경 같다. 그럼 다 내리고 도망이 나가버리네. 그 보통 때는 이놈이 진짜 친구인지 아닌지 몰라. 그럼 내가 죽을 지경이 가봐야 나와 한 길에 한 놈이 저놈이구나. 딱 하나 100명 중에 한 분이겠죠. 다 하겠지. 그 100명 중에 한 분. 친구를 뭐 일생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는 친구를 하나 만나는 것만 해도 전생에 복덕을 많이 쌓은 거지. 아무나 되는 건 아니고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렇죠. 사람의 본성이니까. 그렇지. 그래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 조선제 역사, 과거 역사를 보면 또 그래도 또 제법 또 그런 분들 같이 막 동료를 위해서 그냥 같이 죽는 사람도 괜히 몸을 던지는 그런 절개 기상 있는 선비들도 있고 그래. 그건 진유고 진짜 선비고 아버지는 그냥 잘 나갈 때는 모양 헤헤 웃다가 이제 극단적인 상황에 가면 살아남은 게 대부분이고 그거는 여기 말하면 이제 가짜선비지 뭐. 사람은 만세에 임할 때 진정을 드러낸다네. 그러니까 지금 이 선생님이 지금 안 좋은 상황에 있잖아, 그죠? 그럴 때 이제 그거는 이제 세상 인심을 다 알게 되는 거지. 그 느낀 점을 지금 쓴 거예요. 잘 나갈 때 같으면 이런 글 안 나옵니다. 그죠? 뭐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게 만족하고. 뭐 그렇지 않고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뭐 살면 되는 거니까. 자, 깊은 골짜기에 교롱이 움츠리고 있음을 가령이 여기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 교롱은 이제 그런 인물 아닙니까? 그죠? 그건 뭐 지렁이는 아니지.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큰 뜻을 가진 그 주장의 자신을 말하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태이지. 그냥 저 지상 선생님 지렁이는 아니죠? 분명히 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실 낮춰서 지렁이라고 했나 보죠. 아니 교롱이 용이 용인데 낮춰서. 그러니까 그렇지. 이제 완전 뭐 비룡 이런 건 그러니까, 아니에요. 예. 조금 이제 낮춘 거지. 뜻은 크게 품고 네. 있으나 예. 이제 어떤 지렁이 지렁이 할수 없는 그런 가지고 상황에서 내가 은둔해서 산다. 움츠리고 있음을 가련히 얘기하고 그러니까 결국 자기 신세를 가련히 얘기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 상황에서 빈집에서 귀뚜라미 소리 근심소리 듣노라. 그래 망강이 교차하는데 이렇게 혼자 비 올 때는 귀뚜라미 소리가 안 나는데 비가 또 좀 그치면 또 귀뚜라미 소리 들려요. 귀뚜라미라고 하는 거 보면 가을이겠죠, 그죠? 저는 10월에 이제 있을 때 보면 뭐 가을 저녁 되면 귀뚜라미 울고 또 비 와도 좀 비 와도 어쩔 때 우는 것 같은데 천마 소리 숨어서 우는가? 그리고 막 비가 많이 오면 비 소리 때문에 안 들리는데 비 와도 귀뚜라미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 귀뚜라미는 원래 실소리라 그러잖아, 그죠? 지금 이제 하나의 근심을 상징하는 또 그런 물건이에요. 그런데 말할 때 귀뚜라미 소리, 또는 가을 기러기 소리, 기러기 소리, 그죠? 기러기 또한 그 쓸쓸한 여정을 드러내는 그런 물상이지. 어쩌면 귀뚜라미도 마찬가지고, 두견색, 소쩍색 있죠? 그것도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적절하게 그 상황에 맞게 이제 이 물상을 가지고 오는 거라. 그래서 시속에 녹아내는 거예요. 자, 빈집에서 귀뚜라미 소리 근심스레 듣노라. 만백년 이미 지났으나 큰 업적 이루지 못했으니 이제 아까 50세 넘었잖아요. 51세가 내가 이제 시에 지금 51세 아니면 2세 그 상태예요. 고물이 몇 시예요. 그래 지선 선생님 젊었을 때는 배설을 하고 그걸 했죠. 하다가 어느 시점에 다 물리고 이제 시골에 와서 이제 언덕에서 사는데 그 사이 이제 병이 이제 젊을 때야 병이 어떻게 있죠. 그리고 못 들어와서 낙항해 있는 그 순간에 병도 들고 매도 맞고 이런 상황이 이제 와버렸던 것이 개인적으로 문제로 보면 젊었을 때 문제가 좋았던 게지. 중년 넘어서서 말년물이 이제 힘들어진 거야 이게. 처음부터 힘들었으면 괜찮아요. 힘안 내다가 힘들면 이거 엄청나게 이제 상대적으로 드러나게 되거든. 그 힘든 거지 이제. 밤 되면 이미 지났으나 50세 넘었다 했죠. 그러나
큰 업적 이루지 못했으니 열심히 활동하셨죠. 저 상황에서 최대한. 그러나 당신께서 이거 내가 그 뜻대로 반응자 할 수는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독립운동이나 민족 의식을 고취하는데 여기서 이 지역에 이제 큰 주축들이 되어 주셨죠. 회한이겠죠 이제. 그렇지. 그리고 네. 이게 이 시간에 회고거든 회고. 네. 뭔가 되돌아보는가 그런 아쉬움이 있고 그런 거야 이제. 뜻을 다 펴지 못한 회한. 그렇지. 그 있긴 있는 안에 있긴 있는데 이게 안 될 상황이 안 되는 건 아니고 독립운동도 제대로 못해. 또 나라를 안 뺏겨서는 또 뭐 나라를 큰 일을 할 수 없고 또 이 나라를 뺏겨버리고 뺏긴 나라 되찾자니 또 몸은 안 따라가. 근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건 알아. 그러니까 이제 가슴이 아프고 뭔가 슬프고 그런 거겠죠. 근데 그럴 때일수록 그 빗소리고 예를 들면 내가 즐겁고 행복할 때는 빗소리 들으면 아주 낭만적 떨리고 비야 오라 차나 마시지 이러지만 그 뭔가 아픔이 있는 사람의 빗소리는 그게 아니라 그건 내가 하나의 매를 때리는 소리야. 그건 하나의 매가 된다고. 그렇지. 저기 이제 그 야옹명장단성이라 저기 방현종이 말이죠. 방현종이 남김이한테 이제 처음에 정치 잘했거든. 화장실에 남김이한테 저 빠졌어. 그래 술 누가 얼마나 연애만 하고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안록산에 난이 났잖아요. 안록산 안사산에 난이 났다 이 말이지. 그래 이제 이 장관이 뭐 그냥 그제 막그 이제 핏딱 대고 하니까 이 당현종이 이제 저 축도 청나라 쪽으로 이제 피난을 가려고 하는데 그 피난을 가는 길목에 마예테라고 하는 데서 이 군사들이 안 가. 우리 안 갑니다. 왜 안 가느냐? 저 양귀비 죽이라. 그래 이제 음에 이거 뭐 나라를 망해도 저거 바꿀 수 없는 건데 그런 마음이었는데 이제 막상 이제 이때 돼 이제 자기도 죽고 나라도 사직도 뭐 하게 될 그런 판국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양귀비가 뭐 그것을 이제 하여튼 뭐 죽였는지 자살했는지 어떤 역사를 그건 쭉 다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마음을 백거이라고 하는 시인이 이제 장한가라고 하는 작품을 지었거든요. 그 장한가 글이 참 좋아요. 그래서 그렇지. 그게 딱 대표적이더라. 야우문명 장단성이라. 밤비에 야우에 밤비에 떨렁떨렁 방울 소리 들으니 창자가 끊어지는 소리로세. 이해가 됐죠? 그 이제 빛이 나는 건 이제 뭐 말방울 이게 비가 막 불어대니까 방울 떨렁떨렁 나는데 그게 내 창자를 끊는 장을 에이는 그런 소리였더라. 이제 지금 그런 이미지를 잘 이렇게 간직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이제 비가 오고 할 때 나도 그렇게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 그럼 이제 좋은 시가 이제 됐죠. 그 나는 또 그런 심정이 비추어서 읽으면 남의 시도 잘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되죠. 가닥한 부가 서서히 개인의 10년 동안쯤 장변의 이승을 맡음에 선비는 궁했을 때라야 타고난 이유를 알 수 있고 예, 약한 선비는 그 주장자 버리죠. 어려운 상황이 오면 그때 이제 꽃이 잘 끝에가고 그렇게 해야 되죠. 저력을 알 수 있고 사랑은 안세에 임할 때 진정을 끌어내나네. 깊은 골짜기에 교령이 움츠리고 있음을 가련히 여기고 빈집에서 사람이 소리 근심스레 떴노라. 밤백년 이미 지났으나 큰 업적 이루지 못했으니 머리 가득 백발만 등불에 밝게 빛나네. 그러니까 백발이 등불이 있는데 백발이 말이죠. 불에 비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끈적끈적하겠죠. 그 상황을 묘사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과를 생각하며 사과는 유호선이라고 하는 그 지나선 친구인데 이 사과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박사님도 잘 아시지. 사과 유정호 선생이 이제 그 지산 선생이 그 지산 선생의 아들이 세 사람이 있잖아요. 첫째가 이제 운동 선생하고 둘째가 이제 노동 선생, 세 번째가 명동 선생이고요.
따님이 한 분이 됐다고 그러죠.